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교수의 전기전자 기초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저항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항회로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저항회로라고 하면은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를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저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 회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우리가 연결을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거고, 여기에서는 회로가 뭔지, 회로라는 것은 우리가 서킷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서킷이 회로인데, 서킷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로즈드 루프가 되어야 됩니다. 폐루프가, 이걸 우리가 폐루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폐루프가 되어야만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원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이것을 우리가 클로즈드 루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로를 구성하는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자, 먼저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원이 있어야만이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압력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로가 있어야 됩니다. 선로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가 되겠습니다. 부하라는 것은 전류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 기기들을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DC 전원과 우리가 크게 AC 전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선로는 이 전원을 부하에 연결하는 그런 이제 통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케이블 또는 전선, 이런 것들이 선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와 같이 가전용 부하와, 그 다음에 우리가 동력 부하, 모터라든지 이런 동력 부하, 이런 부하인데, 다 부하는 우리가 회로 해석에서는 다 이렇게 저항으로 해석을 합니다. 몇 와트를 소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으로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회로의 3요소는 전원과 그것을 연결하는 선로와 부하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부하가 되겠죠. 그래서 전원과 그것을 부하를 연결하는 전선, 선로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고 하면 여기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이 있으면 저항이 3개가 존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병렬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저항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저항을 R1, R2, R3라고 하고, 여기 전압을 VS R1, R2, R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저항 3개를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다르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I2, I3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V2, V3. 자, 우리가 키르요프 법칙이 할 때 여기에 이제 전압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은 흘러 들어가는 쪽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키르요프 법칙에 의해서 VS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되겠죠. 역시 또 키르요프 법칙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 I라면은 요 노드에서 보면은 전류가 분배가 일어나지 않죠. 그죠? I는 I1이고 I1은 I2고 I2는 I3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전류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병렬에서 살펴보면은 자,
여기가 노드죠. 그죠? 노드인데 키르요프 전류의 법칙에서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각각의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를 I2, I3라고 하면은 전체 전류는 이 전류가 노드에서 키르요프 전류의 법칙에 의해서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원 전압은 여기서 이 각각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노드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요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서 V2, V3라고 하면은 여기서 VS는 V1하고 V2하고 V3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동일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직렬과 병렬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압 강화. 저도 대학 다닐 때 전압 강화가 뭐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전압 강화라는 것은 어떤 저항회로에 이렇게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에 저항이 있게 되고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쪽에 전원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 VR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은 전류하고 곱하기 저항하고 한 것이 어떤 전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이제 저항의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 문제에서도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면은 그 저항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하고 저항을 곱하면은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로망이라든지 공학, 전기공학에서 말하는 전압 강화라는 것은,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합시다. R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저항을 1kΩ이라 하고 요거를 2kΩ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12V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전류는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은 3kg죠. 3kg분의 12V니까 4mA가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압 VR1은 얼마입니까? 4mA에다 곱하기 1kΩ을 하게 되면 4V가 걸리게 될 겁니다. VR2는 4mA에다가 곱하기 2kΩ을 하게 되면 8V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12V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점의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은 12V가 됩니다. 그럼 이 점의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은 8V가 됩니다. 여기 아까 8V가 걸린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접지가 있으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전압은 8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아까 4V가 됐죠. 그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면서 전압이 얼마가 떨어졌느냐는 거죠. 얼마죠? 예, 그렇습니다. 4V가 되죠. 그죠? 그러면 4V의 전압이 떨어졌죠. 한 지점과 지점을 통과할 때 4V가 저항을 통과하면서 4V가 떨어졌죠. 이걸 이제 의미로 전압 강하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VR1에 걸리는 전압이 곧 전압 강화가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전선에 이렇게 선로가 있다 하자 이거죠. 요 점에 전압이 뭐 220V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선에 뭔가가 내부 저항이 있겠죠. 선로에 저항이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210V가 됐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이 점에서 생긴 전압 강화는 10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내부 저항이 있고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요 10V라는 것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 값을 곱한 것만큼 이렇게 10V의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 해서 이렇게 전압 강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선로에서는 전압 강화가 적어야 됩니다. 선로에서는
전압 강하가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압 강하가 적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선로의 저항 성분이 적어야 됩니다. 선로의 저항이, 그러니까 완전 도체가 되면 저항이 제로죠. 그죠? 그래서 선로의 저항이 낮은 선로를 써야만이 선로의 전압 강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압 분배기와 전류 분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압 분배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전압 분배기가 되고, 저항을 이와 같이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류 분배기가 일어납니다. 전류 분배기와 전압 분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압 분배기는 직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R1이고 R2라고 하고, 여기도 R1이라고 하고 R2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흐르는 전류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R1이라고 하고 VR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을 VR1, VR2라고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 I2라고 이렇게 편리상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압 분배가 일어나니까 VR1은 전압 분배가 얼마가 일어나냐면은, 자, 두 저항을 더합니다. 더하고 여기가 전체 전압이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두 개 저항을 더한 거에다가 자기 저항을 하고 전체 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VR2는 전체 저항을 더하고 자기 저항이 여기 걸리는 전압이니까 R2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kg, 2kg라고 하면은 이거를 12V라고 하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VR은 더한 거 3kg죠. 그죠? 3kg분의 자기 저항 1kg죠. 그죠? 곱하기 12V 하면은 3분의 1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4V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얼마가 걸립니까? 더한 것분의 3kg분의 자기 저항이 2kg죠. 전체 저항이 12kg죠. 그래서 이거는 8V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들을 계산할 때 이렇게 분배 공식을 쓰면은 그 걸리는 전압들을 전류를 안 구해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반대로 I1을 구하면은 이거는 두 개 더한 것분에 R1하고 R2 더한 것분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죠. 그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는 나머 저항입니다. R2를 하고 곱하기 전체 전류. 자, I2를 구할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는 자, 저항의 비입니다. 그죠? 전체 더한 거에서 나머 저항입니다. R1이죠. 그죠? R1 곱하기 I 하면은 이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mA가 흐른다고 했을 때 요거를 2kg 이거를 4kg라고 할까요? 4kg라고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I1 전류는 더한 게 얼마입니까? 6kg죠. 2kg, 4kg 다음은 6kg고 여기에 전체 전류가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자, 6kg분의 얼마 갑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니까 남은 게 4kg죠. 4kg분의 전체 10mA 해주면은 됩니다. 그럼 3분의 2에 10 해주면 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더한 거 6kg죠. 6kg에 남은 게 2kg죠. 2kg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10mA에 3분의 1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체 전류에 이 저항에 반비례해서 흐른다는 겁니다. 이 전체 비율 중에서 저항이 낮은 쪽으로 많이 흐른다는 거죠. 저항이 낮은 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전류가 분배될 때 얼마나 양이 흐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의 소비 전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저항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은 반드시
소비 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공식이 쉽게 쓰면은 I 제곱 R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로에 이렇게 전압 강화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어떤 선로의 내부 저항이 존재한다 이거죠.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만큼이 I 곱하기 R만큼이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면 I 제곱 곱하기 R 하면은 전력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로의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압 강화도 생기지만은 이와 같이 I 제곱의 R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열로서 소모되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선로의 저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도 일으킬 뿐더러 전력 손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긍정적일 때는 이런 필라멘트의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이 커야 되겠죠.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은 열로서 우리가 전열기 같으면은 우리가 PT 하면은 I 제곱 R로서 이렇게 저항이 커야만이 이런 큰 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전선에서는 이렇게 전선의 내부 저항이 있으면은 그만한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을 일으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소비 전력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